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1대1로 아프리카 영향력 확대, 아프리카 62개 항구 개발 지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1대1로의 지금 확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과 미국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죠. 또한 미국은 IPEF를 통해서 남중국해의 아시안 국가들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이 아프리카의 영향력 확대, 즉 1대1로 사업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노린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아프리카 54개국 가운데 절반 가까운 나라를 대상으로 인프라를 개발을 하는데 62개 항구를 개발했거나 개발한다라는 내용이죠. 이를 통해서 아프리카 각 지역에서 정치, 경제, 군사 주둔의 천병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나오는 소식인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 정치, 경제,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거죠. 군사 주둔의 천병이다. 그래서 결국은 아프리카로 외국 기업이나 아니면 외국의 특히 유럽의 새가 지금 아프리카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지금 천연가스 그리고 오일이죠. 오일에 대해서 지금 부족분이 필요한데 지금 누르고 있는 것은 중동을 누르고 있거든요. 중동을 누르고 있지만 또 하나는 새로운 것을 개척을 해야 되는데 아프리카를 개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를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아프리카에 대해서 중국이 선점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1대1로 아프리카 영향력 확대 62개 항구 개발 지원입니다. 자, 항구를 개발을 하면 이게 인프라잖아요. 인프라를 개발을 하고 여기에 중국세가 들어가게 되면 중국이 원하는 입맛으로 이 항구가 운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자원의 수탈까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번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은 자원 확보 및 중국식 발전 전략의 확산이라는 1대1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부자가 되려면 먼저 길을 건설하라 라는 말이 있지만 해안 지역은 부자가 되려면 항구를 건설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에 진출하려고 한다면 항구는 먼저 선점해라 라는 게 지금 시진핑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아프리카에 항구를 개척하는 것, 이것은 중국 입장으로서는 커다란 자원 물동량의 기준이 되는 이곳을 지금 선점한다라는 의미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특히 중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1대1로를 통한 아프리카의 주요 기반시설에서 중국의 존재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러한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1대1로를 통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각 항구나 철도, 그리고 산업단지, 정보 및 통신 네트워크 개발 지원, 이렇게 보면 항구, 철도, 산업단지 다 건설입니다. 그리고 정보 및 통신 네트워크 개발 지원, 이것은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냐? 화웨이. 화웨이를 통해서 들어가고 또한 하나 더 들어가죠. ZTE를 통해서 여기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아프리카 54개국 가운데 대략 절반에 가까운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항구 등 인프라 개발에 지원 중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 전반에 총 62개의 항구를 개발했거나 개발 중이라는 사실이죠. 미국과 유럽에 접한 태평양이 있는 서부 아프리카 지역 항구가 33개로 지금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곳이 중국 기업들의 1대1로의 천병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들이 아프리카 항구를 빠르게 개발하는데 주력이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은 현재 아프리카의 항구 건설업체, 그리고 은행가, 소유주 및 운영자를 이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 항구 자체를
건설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인프라가 개발을 했는데 여기 인프라를 통해서 이득이 남지 않으면 그걸 탈취를 해요. 네. 그래서 완전히 소유주도 되고 운영자도 돼서 여기를 통째로 자기 나라 땅인 것처럼 이용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중국의 무역을 촉진하고,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에 대해서 나오는 천연자원이나 아니면 귀중한 물품들 아니면 자원들, 이러한 것들을 중국으로 실어가요. 그래서 중국 무역을 촉진하고 부두를지나 다른 경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현대적 심해 항구를 사용해 대륙 전체를 걸쳐서 상당한 규모와 범위를 빠르게 달성한다라는 것이죠. 여러 국영회사들이 중국의 악질적인 1대1로 계약에 따라서 항구 자산의 소유권 그리고 운영에 대한 장기적 통제권을 인수하면서 이 부분에 가치 사슬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그 항구를 만들어 놓고 결국은 그들이 스스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항구를 만들어 주니까 몇 년 동안 우리가 항구를 쓰겠다라는 이러한 말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그 중요한 인프라까지 다 탈취해버리는 이러한 중국의 악질적인 1대1로 상황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항구들은 아프리카에서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접근을 위한 강력한 플랫폼으로 제공이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지렛대로 삼고자 하는 게 지금 중국 정부의 생각이죠. 지금 그림 하나 올려드립니다. 지금 Chinese Investment in Africa Port. 그래서 아프리카 항구에서의 그 중국의 재원들이 들어간 곳을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Operator Fund 그리고 Operated and Fund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전체적인 그림은 한번 이건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야기는 계속해 드릴게요. 중국 기업들은 분명히 아프리카 시장과 자원을 접근하기 위해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구하지만 또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중국 외교 정책의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왜 항구로 들어가느냐? 여기를 통째로 먹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아프리카에 통째로 먹어버리고 지금 유럽세와 미국세를 여기서 견제한다 라는 그런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특별히 중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틀에 벗어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중국 정부의 그 관리하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국영기업들이 가기 때문이죠. 중국 정부는 이들을 통해서 세계 전 지역에서 상업적, 정치적 인센티브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아프리카 항구 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한 중국 기업들은 이를 통한 아프리카 해상 네트워크의 막대한 비용과 규모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 핵심 자원인 코발트 보유 국가인 콩고와 같은 나라에 항구를 개발해 중국으로 실어 나르며 중국을 세계 코발트 시장 1위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죠. 미국은 현재 아프리카의 항만 인프라의 개발에 대해서 중국과 직접적으로 경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아프리카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왜냐하면 러시아와 지금 격렬하게 싸우고 있으면서 지금 아프리카의 그 자원들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정학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또한 여기가 대서양하고 붙어 있잖아요. 대서양하고 붙어 있는 지역, 그리고 인도양하고 붙어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우선순위가 높은 국가 및 프로젝트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향후 아프리카 지역을 두고 중국과 경쟁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죠. 특별히 미국이 지금 힘을 쏟고 있는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 아프리카 강국이거든요. 아프리카 강국이기도 하고 여기가 이스라엘하고 붙은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집트에 많이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군수물자가 이집트에 간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의 아프리카 영향력을 지우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 미국은 우수한 안보와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주요 아프리카 국가들이 선택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의 파트너로 남을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게 미국의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비교해봐.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인프라를 지원하는지. 중국은 너희들 거 빼앗아 가는데 우리는 빼앗아 가지 않고 여기에 도움을 주러 왔어 라고 비교 우위를 보여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나쁜 기억들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영국과 프랑스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영국과 프랑스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어서 서방 세력이라면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지금 노예로 끌려가거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남아있어서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들이 독재자 정부가 많은 관계로 자유주의를 내세우는 미국과 이념적으로 거리가 있다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독재자가 있더라 할지라도 미국이 정말 그쪽이 중요한 곳이라고 하면 아프리카의 독재자 정부를 그냥 인정하고 그것을 유지시키는 그런 일들도 왕왕 벌어지는 사실이죠. 지금 이렇게 미국과 이념적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우호적인 나라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아프리카는 친미적 정부 그리고 친중적 정부로 나뉘어 있죠.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를 규탄하는 유엔 총회에서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러시아의 편을 든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작용한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프리카에 중국이 굉장히 힘을 쏟고 있어요. 특히 항만 시설을 거의 탈취하는 거죠. 지금 그리스의 피에로스 왕도 지금 거의 중국계 됐죠. 그리고 이탈리아도 일부가 중국에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지만 그들은 지금 당장 급해요. 그래서 돈을 받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